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도 불황이 파월 연준의장의 인플레이션 방어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고도란 단어는 사뮤엘 베켓이라는 소설가의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나온 단어인데 여기에 나오는 두 주인공이 오지 않는 고도라는 이름뿐인 존재를 기다리는 그러한 연극입니다. 그러니 이 고도라는 단어는 기다리지만 오지 않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너무 과열된 경기를 잡아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려는 파월 의장의 노력에 혼란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곧 불황이 온다고 하는데 막상 그 시기가 되면 경기는 아직 과열돼 있고 또 주위에선 곧 불황이 온다고 하는 그러한 쳇바퀴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경제학자들은 2023년 연초에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 기조를 볼 때 아마 2023년 중반쯤에는 불황이 올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는 많은 이들이 경기가 둔화되기까지는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아마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금리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크레딧 스위스의 수석 경제학자 레이 페리스는 사람들이 6개월 후에 불황이 찾아올 것이라 했는데 아마 2023년 중반쯤에도 사람들은 6개월 후에 불황이 올 것이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높여 투자, 지출, 그리고 고용을 줄여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최근 1년은 연준이 1980년 이래 시행했던 가장 가파른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준이 가파른 금리 인상을 하며 물가 방어를 하고 있는데 왜 경기는 아직 사그라들지 않는 것일까요? 코로나가 터지자 미국은 곧바로 금리를 급하게 낮추었고 미국 경제에 돈을 퍼부어 가계와 비즈니스 그리고 지방정부 경제 체질을 강하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작년 2021년 중반부터 2022년 6월까지 미국 가계는 만약 코로나가 안 터졌을 시가정하에 모았을 저축량보다 1조 7천억 달러 더 많이 저축했다고 하는데요. 정부 보조금을 써도 그 돈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코로나 경기 부양으로 뿌린 돈이 남아있었던 것이고 미국인들 경제 기초체력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물자와 노동력의 부족은 건설과 자동차 회사가 높은 금리에 더 잘 버틸 수 있게 했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집과 자동차의 수요가 줄어 이들이 생산을 줄이고 고용을 낮추게 하는데요. 건설사들의 고용은 최근 주택매매 하락에도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건설사들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받았던 주문들을 하고 있는 동시에 공급망의 차질로 인해 이들의 공사시간은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자동차 시장을 보면 아직도 반도체 공급 차질로 자동차 재고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금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설과 자동차 부분에서 둔화가 생각보다 더디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번째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지출을 높였는데 특히 많은 고용이 필요한 부문인 외식과 오락 쪽으로의 소비 지출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외식과 오락 부문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먼저 타격을 받는 분야입니다. 소비자들이 경기가 식고 있고 금리가 높아지면 가장 먼저 외식과 오락을 줄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가솔린 값의 하락과 작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노년연금의 상승 등으로 인해 연준이 아마 금리를 6%까지 올릴 수 있다는 골드만삭스의 의견이 있습니다. 경기 예측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는 파월 연준의장의 빠른 금리 인상도 한몫을 했다고 하는데요. 크리스틴 포브스 MIT 교수는 연준은 3-4년에 걸쳐서 천천히 금리 인상을 했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제 자체가 강한 건지 알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저번에 전해드렸던 미국 상원에서 무효투표를 앞둔 워싱턴 DC 형법수정안에 대한 새로운 소식입니다. 워싱턴 DC 의회 필 맨델슨 의장이 미국 의회에 가 있는 워싱턴 형법수정안을 철회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상원에서 투표는 예정된 대로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방법에서 워싱턴 DC가 의회에 제출한 법을 다시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원에서 이 워싱턴 DC 형법수정안 무효법안이 통과했기 때문에 상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효법안의 심사를 멈출 수 없을 것이라 상원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필 맨델슨 워싱턴 DC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무효법안이 통과되면 법안에 서명을 하겠다고 한 이후 DC 형법수정안을 철회하려고 하는데요. 이 무효법안이 하원에는 이미 통과가 됐고 상원에서도 통과 조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효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워싱턴 DC 형법 변화는 주민과 방문자를 위험하게 할 것이라고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연방의회가 도시 문제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형법 수정안은 많은 수의 범죄의 최소 형량을 없애고 최고 형량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몇몇의 경범죄에도 배심원 판결을 허용한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출신의 워싱턴 DC 시장 머리엘 바우저는 이 수정안이 통과하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DC의회는 12대1로 그 거부권을 무력화했습니다. 현재 법에 의하면 DC의회는 모든 법안들을 미국 연방의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법안에 무효법안이 통과한다면 몇십 년 동안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맨델슨 의장은 의회에 가 있는 이 형법수정안을 철회하면 DC의회가 다시 법안 점검을 하고 통과시켜 연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이라 했습니다. 제출된 법안을 다시 철회하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지만 그는 철회할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형법수정안 무효법안을 발의한 빌 해거티 상원의원도 이러한 철회 움직임에 대해 얼마나 DC의회가 진지하지 못한 태도로 법안을 입법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법안의 향배는 어떻게 될까요?